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9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FOMC 회의였죠. FOMC 회의가 사실 이번보단 다음 잭슨홀 미팅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는데, 그래도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양적 완화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노동시장 여건이 위원회가 평가하는 최대 고용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현행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2023년도에 금리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만약 그 전까지 안 되면 다시 연장하나요? 글쎄요,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테이퍼링을 아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바라보는 게 두 개잖아요. 고용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충족을 하고 넘어섰죠. 근데 고용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을 물고 늘어지는 연준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말한 성명서 내에는 경제가 테이퍼링 쪽으로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봤을 때는 테이퍼링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완전 고용까지 갈 길이 멀다고 했는데, 완전 고용이 되기까지 만약에 테이퍼링을 안 한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하는 경우가 거의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테이퍼링을 늦게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경우의 수인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같이 해버리는 시점, 2023년에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시간을 더 딜레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더 계속 커지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이 2023년 되는 상태에서 고용이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해결이 안 되면 딜레마에 빠지겠죠.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결국 테이퍼링을 한꺼번에 하든지 순서대로 하는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시장에 긴축 발작을 안 일으키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방향을 가져가려는, 옛날에 하는 것 같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도 한 방에 하고 금리 인하도 한 방에 했습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하루 0.75씩 내렸어요. 0.5.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얘네들 언제든지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해야만이 긴축 발작이 없이 시장이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좀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델타 변이 얘기가 있어요. 델타 변이가 아시겠지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백신이 맞은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델타 변이가 미국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백신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내성이 좀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혼재서를 마감하면서 시장은 약간 방향성을 좀 잃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 0.36%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7%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다우는 제자리죠.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리입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나스닥도 어떨까요? 나스닥도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이 안에 갇혀 있을까?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좋게 나오는데 더 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는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과정일 거고, 시장은 분명히 테이퍼링이나 어떤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개인적 내 표현입니다. 어쨌든 다음 달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 굉장히 화두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델타 변이가
작년 3월 코로나처럼 시간 한두 달 후에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 시점으로는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이거 진짜 이해 안 됩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 역외환율이 역회락 썼네요. 예, 역외환율이요 장중에 얼마까지 하면 1159원 40전? 50전까지 갔습니다. 거의 1160원 육박해버렸습니다. 근데 종가는 1157원 정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1157원 예, 20전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은 아까 말씀드린 1159원 30전 40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강달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유 원달러도 올라 주가로 오고 땡큐네. 왜? 기업 실적 올라가 수출 많이 돼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달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정배열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정배열로. 이제 120주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제 종가상으로는 9원, 역외환율 종가상으로는 7원 남았어요. 7원. 120주선이. 그러니까 120주선 터치를 해버리게 되면 20주선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벽한 정배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주가라는 것이 공포를 먹고 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 원달러가 정상적일 때 그렇죠. 근데 지금 원달러가 비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지지난주까지는 주봉이 정배열로 안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도 중화권이 하락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예. 항생이 올랐고요. 중국은 하락고 대만은 하락을 했습니다. 중화권이 사실은 요 근래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내장은 너무너무 잘 버텼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어저께 2시 이후에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속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끌어올린 게 삼성전자. 일단 그 대만하고 아시아 시장을 잠깐 좀 볼게요. 아시아 시장 보면 일단 일본 먼저 볼게요. 니케이 그렇죠? 주봉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우리나라 지금 이 정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많이 밀렸죠. 대만도 좀 볼까요? 대만도 예, 이제 서서히 20주선 깼죠. 그렇죠? 항생 어떻게 됐을까요? 상해 60주선 깼죠. 항생 어떻게 됐을까? 항생은 작년 3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저께 낙폭을 줄였지만 반전하라고 하기는 어렵죠. 중화권이 특히 중국에서 그 테크 관련주라든가 교육 관련주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오면서 홍콩을 중심으로 주가가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잘 버텼는데 어저께 사실은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안 빠졌어요. 안 빠졌던 이유 중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요 78,000원대에 78,400원이 어저께 깨졌었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0.89%로 땡깁니다. 그래서 주가를 다 땡겼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삼성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같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기했다. 그럼 삼성전자가 살아났느냐? 아니다. 아직까지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죠. 여전히 삼성전자는 횡보 중에 있는 거고 양운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 우리가 아주 중요할 거다. 특히 오늘 윗끌림 만기죠. 예, 윗끌림 만기입니다. 윗끌림 만기인데 수급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어제 그제 샀어요. 외국인들이 상방을 보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으나 옵션상으로는 상방이 아니에요. 옵션상으로는 양방입니다. 옵션상으로는 거의 양방향에 가깝고 상방은 기관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오늘 어떤 식의 방향이 나느냐에 따라서 윗끌리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가 진짜라 그러면 위쪽으로 더 땡겨 올리겠죠. 근데 기관이 상방으로 베팅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물을 땡겨 오라면 오늘은 선물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그 다음 외국인 선물,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꼭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